시설관리 직원이 통역을 한다고? 유도현 부장의 비웃음 속에서 박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지하에 숨어 살았던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순간이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교 테크밸리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뒤덮인 S그룹 연수원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윤이 매일 출근하는 곳은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하 1층, 오전 7시 50분, 서윤은 직원용 후문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직원들이 주로 사용했고 계약직 시설관리 직원인 그녀는 습관처럼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한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가방에서 명찰을 꺼냈습니다. FM-2147 박서윤. 직무 코드가 이름보다 2배는 컸습니다. 명찰을 목에 걸 때마다 서윤은 자신이 조금씩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겸 창고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한 회색 조끼에 검은색 바지. 서윤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같은 옷을 입었고 거울 속 표정도 늘 똑같았으니까요. 서윤 씨, 오늘 3층 대회의실 점검 부탁해요. 선배 직원이 업무 지시서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걸레, 유리 세정제, 쓰레기 봉투. 무게가 제법 나갔지만 익숙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정직원들과 몇 번 마주쳤습니다. 대부분은 서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회의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본어였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재고관리 시스템 통합에 관한 내용, 기술 용어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무의식 중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점심시간 서윤은 지하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정직원 식당은 1층에 있었지만 계약직은 지하를 이용했습니다. 메뉴도 달랐습니다.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맛을 느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을 켜자 어머니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병원 다녀왔어. 괜찮단다.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녁에 전화드릴게요. 화면을 내리다가 4년 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 국제회의장 앞에서 찍은 사진. 통역 배지를 단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 버티자. 그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암 진단을 받고 꿈을 접고 귀국했을 때 병원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났습니다. 잠깐은 언제까지일까요? 서윤은 사진을 내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2명의 직원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 본사랑 일이 자꾸 꼬인다더라. 통역 문제가 크다던데.
말은 통하는데 의미가 안 통한대. 계약금이 수십억인데 말이지. 답답하겠네. 서윤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서윤은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정직원들은 밝은 로비를 지나 퇴근했지만 서윤은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서윤은 연수원 건물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야. 그날 밤 서윤은 작은 원룸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끓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판교의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에 동창회 한대. 올 거지?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미안, 그날 일이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친구들,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다는 선배들. 서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하에서 복도를 닦고 있어. 전화를 끊고 서윤은 라면 국물을 마셨습니다. 짠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실 한쪽 책장에 놓인 자격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JLPT-N1, HSK6급, 국제회의 통역 수료증,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지하 1층 형광등 아래 명찰을 단체로 서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복도를 지나가던 평범한 오전에 문 너머로 들려올 다급한 목소리들, 그리고 서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운명 같은 한마디. 통역사가 못 온다고요? 1시간 뒤에 일본 본사 임원들과 화상회의인데 그때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지하를 벗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서윤은 3층 회의실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대회의실에서는 준비 중인 듯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서윤은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화분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자료는 준비됐나? 네, 부장님. 일본어 버전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유도현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다급했습니다. 통역사 김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대리 통역사를 구하려 했는데 1시간 뒤에 일본 본사 임원진과 화상회의라고. 이게 말이 돼?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통역사는요? 다들 스케줄이 있대요. 그리고 이번 거는 기술 계약이라 전문 용어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젠장.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화분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본어 기술 통역. 그녀가 도쿄 NGO에서 3년간 했던 일이었습니다.
국제환경기술 세미나에서 수십 번 통역을 맡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데이터 관리 시스템까지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서윤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팀장, 영어로라도 진행할 수 있나? 일본 측 임원 중 영어 가능한 분이 한 분뿐입니다. 그분도 기술 용어는 일본어로만 소통하신다고. 이런 젠장. 서윤은 복도 끝으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시설관리 직원이 감히?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4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능력을 감추고 존재를 지우고 안전한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갈 거야?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희망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서윤은 회의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안에서 대화가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유도현 부장, 정민재 팀장, 그리고 3명의 직원. 모두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설관리. 뭔 일이세요? 유도현 부장이 명찰을 보며 물었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서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도현 부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설관리 직원이 통역을 한다고? 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어요? 혹시 여행용 회화 정도 할 줄 안다고. JLPT N1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NGO 통역 업무를 3년간 담당했고요. 유도현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국제환경기술 세미나, 스마트시티 포럼, 데이터 거버넌스 워크숍에서 통역했습니다. 기술 용어 통역 경험 있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테스트해 보시면. 유도현 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정 팀장,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계약 금액이 50억이에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 통역사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도현 부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회의적이었지만 절박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일하셨다고 했죠? 도쿄 JEAN이라는 환경 NGO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명할 수 있나요?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 앱을 열었습니다. 경력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막연하게 믿으며. 정민재 팀장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팀장님, 설마 정말. 유도현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정민재 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건 전문 통역사를 못 구했습니다. 회의를 취소하면 일본 측 신뢰를 잃습니다. 이미 2번 연기했어요. 유도현 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한번 봐야 할 텐데요. 10분이면 됩니다. 정민재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팀장님. 유도현 부장이 항의했지만 정민재 팀장은 손을 들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박서윤 씨, 자리에 앉으세요. 서윤은 회의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60페이지 분량의 기술 제안서였습니다. 서윤은 빠르게 내용을 훑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 재고 추적, 실시간 데이터 통합, AI 예측 분석. 할 수 있어.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유도현 부장이 서윤의 옆을 지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당신 책임입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회의 시작 5분 전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4년 동안 한 번도 써먹지 못한 능력으로. 서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통역 배지를 달고 당당하게 서 있던 자신. 그때의 서윤이 지금의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이미 수십 번 해냈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화면이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측 임원 3명이 화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입이 열렸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이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을.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측 수석 임원인 다나카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즉시 통역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통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데이터 이관 시 발생하는 다운타임입니다. 정민재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단계적 이관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서윤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기술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API 통합, 레거시 시스템 호환성,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서윤은 막힘없이 통역했습니다. 유도현 부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하지만 40분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나카 상무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20% 서윤이 통역했습니다. 다만 비용 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안은 저희 예산을 20%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민재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요? 저희 견적은 시장 평균에 근거한. 서윤이 통역하려는 순간 다나카 상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윤은 잠깐 머뭇했습니다. 직역하면 시장 평균은 이해하지만 현지 파트너로서는 더 유연한 대응을 기대했습니다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뉘앙스는 더 복잡했습니다. 은 단순히 유연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인하를 완곡하게 요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서윤이 통역했습니다. 시장 평균은 이해하지만 장기적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가격 조정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서윤을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은 양측의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번역했습니다. 한국 측의 직설적인 표현을 일본 측이 받아들이기 쉽게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일본 측의 완곡한 거절을 한국 측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일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나카 상무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통역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시범 운영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옆에 직원을 쳐다보았습니다. 보고서 보냈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기술팀에서 아직. 유도현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2주 전에 완료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지연되어서. 다나카 상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서윤이 통역했습니다. 보고서 없이는 이번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민재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나카 상무님 죄송합니다. 즉시 확인해서. 다나카 상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직역하면 신뢰관계에서 약속 불이행은 중대한 문제입니다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 이 말의 무게는 훨씬 컸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계약 파기 선언이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신뢰는 파트너십의 기반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윤은 통역을 마치고 작은 목소리로 정민재 팀장에게 덧붙였습니다. 팀장님, 지금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정민재 팀장이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 상무님, 저희의 실수입니다. 서윤이 통역했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다나카 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네, 금요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확인 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유도현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팀 최 과장, 지금 당장 와. 네, 부장님. 직원이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살렸네요. 그리고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서윤 씨, 고맙습니다. 상황 파악이 빨랐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통역만 했을 뿐입니다. 통역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회의 완전히 깨졌을 겁니다. 유도현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까지 보고서 완성해야 합니다. 정민재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윤 씨, 당분간 우리 팀 통역 업무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윤은 놀라서 정민재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시설관리, 인사팀과 조율하겠습니다. 급여도 조정될 겁니다. 하지만 유도현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계약직을 프로젝트 핵심 업무에 투입한다고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안이 문제죠. 프로젝트 자료 접근 권한을 계약직에게 줄 순 없어요. 정민재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규정상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서윤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팀과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서윤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서윤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환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계약직이었습니다. 여전히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선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윤 씨, 어디 갔다 와요? 오후 업무 밀렸는데. 죄송합니다. 서윤은 유니폼을 다시 입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일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그래, 무리하지 마. 네, 엄마. 전화를 끊고 서윤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작은 환기창이었지만 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증명했잖아. 하지만 증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윤 씨, 정민재 팀장이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네, 팀장님. 정민재 팀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다시 회의 있습니다. 일본 측 실무진과 기술 세부 사항 조율해야 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유도현 부장님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요? 그날 밤 서윤은 원룸에서 일본어 기술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책장에서 먼지 쌓인 자격증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끝까지. 다음 날 아침 서윤은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깔끔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서윤은 3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유도현 부장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박서윤 씨, 네, 부장님. 유도현 부장이 팔짱을 끼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회의 잘 부탁합니다. 말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나왔습니다. 박서윤 씨, 들어오세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술 세부 사항,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 시스템 통합 일정. 서윤은 쉬지 않고 통역했습니다. 중간에 일본 측 실무진이 질문했습니다. 서윤이 통역했습니다. 장애 발생 시 백업 체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 측 기술팀 최 과장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중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고 최 과장의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기술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내용을 정리하며 통역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핵심은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일본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화면 속 일본 실무진이 말했습니다. 통역이 매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통역하자 정민재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 정말 잘하시네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재 팀장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서윤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본 측과 매일 회의가 있습니다.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유도현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이 회의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서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을 계속 쓸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 통역사는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유도현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 과장이 따라왔습니다. 박서윤 씨, 네. 아까 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통역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입니다.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서윤은 놀랐습니다. 저는 1층 구내식당에서요. 기술팀 사람들이랑 같이요.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지하 식당이 아니라 1층 식당. 정직원들이 가는 곳. 편하게 오세요. 저희도 통역 일 잘 몰라서 여쭤볼 게 좀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1층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최 과장과 기술팀 직원 2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요, 박서윤 씨. 서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을 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회의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설명할 때 일본 쪽 표정 보면서 조절해 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전문 통역사들은 그냥 말만 옮기던데 박 씨는 분위기까지 읽으시더라고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도쿄에서 일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디서요? NGO에서요. 그럼 왜 여기서? 최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신뢰가 될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서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직원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회식 한번 해요. 박서윤 씨도 오세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당연하죠. 팀원인데. 팀원. 서윤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는 길,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직이 설치네. 능력이 있으면 뭐해. 정직원도 아닌데. 인사팀에서 뭐라던데. 규정 위반이래. 서윤은 멈추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선배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요즘 업무 태만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팀 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원래 일도 제대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재 팀장이었습니다. 박서윤 씨, 내일 아침 일찍 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인사팀 차장님이랑 미팅이 있어요. 같이 가시죠. 인사팀요? 당신 고용 형태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정민재 팀장과 함께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김 차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이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김 차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서윤 씨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계약직 신분으로는 핵심 프로젝트 참여가 어렵습니다. 규정상 보안 승인이 필요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기간은 3개월. 프로젝트 전담 통역으로요. 그러면 급여는 2배로 오르고 보안 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정민재 팀장이 웃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하죠. 김 차장이 덧붙였습니다. 3개월 후 평가에 따라 정직원 전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직원. 그 단어가 서윤의 가슴을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차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서윤. 인사팀을 나왔을 때 정민재 팀장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4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일 바뀌었어. 정말? 좋은 일이야?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우리 딸. 서윤은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판교의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윤도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이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자신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서윤은 지하 1층이 아닌 8층으로 향했습니다. 해외 사업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햇빛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서윤 씨, 이쪽이에요. 정민재 팀장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옆 책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책상 위에 새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팀 통역 전문위원 박서윤. 직무 코드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습니다. 서윤은 명찰을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팀 회의 10시에 있어요. 준비하시죠. 네, 팀장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일본 측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술 세부 사항, 계약 조건, 일정 조율. 서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측에서 보낸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검토 후 회신했는데 일본 측이 오해한 모양이었습니다. 다나카 상무에게서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윤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술팀의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최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일본 측 이메일 보셨어요? 네, 방금 봤어요. 뭐가 문제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썼는데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서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이라고 쓰셨는데 직역하면 명백히 불충분하다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강한 비난으로 들려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하죠? 그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요.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보낼게요. 제가 검토해 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30분 후 수정된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다나카 상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잘 처리했어요. 제 일입니다. 단순히 통역만 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미리 막았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재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계약직 출신이라 팀에 적응 못할까봐. 근데 당신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정직원 되는 거 아니래? 계약직 주제에.
줄 잘 섰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 과장이 복도를 지나가다 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서윤 씨 능력 보고 말하세요. 우리 팀 프로젝트 박씨 없었으면 진작 망했어요. 직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최 과장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날 저녁 서윤은 회사를 나서며 문득 멈췄습니다. 지하 후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갈 일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 계단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지냈던 날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던 순간들, 꿈을 접고 능력을 숨기고 그저 버텼던 시간들. 하지만 서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시설관리팀 선배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요즘 잘 지내요? 네, 덕분에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긴요. 우리 팀 자랑이에요.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고마운 거지. 선배가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끔 놀러 와요. 지하도 좋은 곳이에요. 네, 꼭 갈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본 본사와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50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 체결일 다나카 상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다나카 상무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성공은 당신 덕분입니다. 서윤이 통역하려 하자 다나카 상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상무가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서윤 씨, 감사합니다. 서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은 김 차장 앞에 앉았습니다. 3개월 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우수 등급입니다. 정직원 전환 승인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외 커뮤니케이션 파트 과장으로 발령입니다. 김 차장이 새 명찰을 건넸습니다. 해외 커뮤니케이션 파트 박서윤 과장. 서윤은 명찰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해서 받은 겁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직원 됐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했어. 미안해, 엄마. 오래 걸렸지?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서윤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응,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강연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강당에 100명의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커뮤니케이션 파트 박서윤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4년 전 이 회사 지하 1층에서 일했습니다. 시설관리 계약직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능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안전했으니까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청중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서윤은 신입사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명찰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듭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신입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8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판교의 빌딩들이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재 팀장이었습니다. 박 과장, 다음 주 도쿄 출장 일정 잡혔어요. 네, 팀장님. 준비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4년 전 도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장 앞 통역 배지를 단 자신의 모습. 서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넌 돌아올 거야. 서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렸습니다. 건물에 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서윤의 책상 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하의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드는 곳,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본어 기술 문서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빗속으로 걸어 나온 사람의 새로운 시작. 박서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빛으로